안녕하세요. 지난번 베르누이 시행과 이항분포 1편 영상에서는 베르누이 시행을 단 1회만 하는 베르누이 분포까지만 설명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베르누이 시행을 2회 이상 하는 이항분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지난 1편 영상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잠깐만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것은 베르누이 시행의 의미와 베르누이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한 기대값 및 분산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베르누이 시행은 성공과 실패 또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둘 중에서 하나의 결과만 나오는 실험을 의미합니다. 이때 각 시행은 서로 독립적이고 매 시행마다 성공의 확률은 동일한 것을 가정하고 있죠. 즉, 동전을 던질 때 성공의 확률은 매번 동일하고 앞에서 던진 동전의 결과가 다음에 동전을 던질 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르누이 시행을 딱 한 번만 하는 베르누이 분포의 경우에는 동전의 앞이 나오는 성공의 확률이 P라고 한다면 평균, 즉 기대값이죠. 이건 P가 되고 분산은 PQ로 계산됩니다. 만약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라고 한다면 해당 동전을 던질 때의 성공에 대한 기대값은 50%이고요. 분산은 25%가 된다는 것이죠. 베르누이 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을 단 1회만 하는 것이지만 이항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을 2회 이상 반복해서 얻어지는 분포입니다. 이항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와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두 개인 사건 중 하나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는 확률 분포이고요. 영어로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바이노미얼에서 바이는 둘이라는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포에 대한 표현은 알파벳 대문자 B로 합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은 확률 변수 X가 N회 반복 시행하며 성공 확률이 P인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읽고요. 이때 확률 변수 X가 XI가 될 확률이라고 읽는데 그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NCX는 경우의 수, 즉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는 한 개고요. 앞면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는 두 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P는 앞면의 확률, 그리고 1-P는 뒷면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 수식은 해당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이 되는 것이고요. 좀 복잡하죠. 아직은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뒤에서 어떤 확률을 구하는 것들은 계속 예제가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베르누이 분포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확률 변수 X가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분포를 따를 때 해당 확률 변수 X가 XI 값을 가진 확률은 PI가 되는 거거든요. 해당 확률을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고요. 베르누이 분포는 이항분포에서 N이 1인 특수한 형태일 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항분포로 돌아가서 동전 두 개를 던질 때의 확률 변수와 이에 대응하는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과 뒤가 나올 확률이 동일하게 50%인 동전을 두 개 던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항분포의 확률은 계산이 매우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매우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항분포 확률 계산식에서 요 가로 안에 있는 n과 x는 조합인 컨비네이션의 그 의미이고요. NCX에 해당하죠. 즉 n개 중에서 x개를 뽑는 가짓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EC0은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앞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데 이거의 계산은 E 나누기 E 되기 때문에 결국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있는 값은 성공 확률의 X승을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0.5에 0승을 하니까 1이 되겠죠. 마지막에 있는 것은 실패 확률에 N-X승을 하는 것으로 이 문제에서는 0.5에 2승을 하니까 0.25가 되겠죠. 이들을 모두 곱하면 0.25, 즉 확률 변수 X가 0의 값을 가질 확률은 25%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앞면이 1회, 2회 나오는 경우를 구할 수 있고요. 조합에 대한 계산은 뒷페이지에서 n은 3인 경우를 통해 좀 복습해 볼 겁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앞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의 수인 EC0은 1, 한 번 나오는 경우의 수인 EC1은 2, 그리고 두 번 나오는 경우의 수인 EC2는 2를 이용해서
나머지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앞이 나올 확률이 70%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 1, 2, 3에 대한 발생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계산 방식을 통해 구해보게 되면은 x는 0일 경우 발생 확률은 9%가 되고요. 확률 변수 x가 1의 값을 가질 때 발생 확률은 42%, 그리고 마지막에 확률 변수 x가 2가 될 확률은 49%가 나옵니다. 이 계산은 간단하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항분포의 평균, 기대값이죠. 그것과 분산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을 n회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르누이 분포의 기대값에 n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항분포의 기대값은 np가 되죠. 분산의 경우도 사실 같은 방식인데요. 베르누이 분포 분산에 n을 곱하면 npq가 얻어지고요. 바로 이것이 이항분포의 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예제를 통해서 기대값하고 분산을 구해 볼 건데요. 동전을 2번 던지는데 앞이 날 확률이 50%일 경우에 그때 기대값과 분산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n은 2고 성공 확률, 즉 앞면이 날 확률이 50%이잖아요. 그럼 기대값은 np니까 1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분산을 구해보면 분산은 0.5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이 날 확률이 70%인 동전을 2번 던질 때 기대값과 분산은 어떻게 될지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대값은 평균이 이제 np니까 1.4가 되고요. 분산은 npq니까 0.42가 된다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앞이 날 확률이 50%인 동전을 3번 던지는 경우, 즉 n은 3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합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게 되는데요. n개 중에서 x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을 x 팩토리얼과 n-x 팩토리얼 곱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 영상 중에서 순열과 조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0이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동전 3개 중에서 앞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사건의 경우는 3C0으로 계산을 하죠. 그 값은 1이고요. 이는 3개 동전이 모두 뒤가 나오는 경우는 1개뿐이라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런 경우는 1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동전 3개 중에서 앞이 1개인 경우는 3C1로 계산하는데 그 값은 3이 됩니다. 그와 같은 경우 3개가 있다는 뜻이죠. 동전 3개 중에서 앞이 2개인 경우도 3가지가 있고요. 3개 모두 앞이 되는 경우는 이제 1가지 뿐입니다. 이제 이를 이용해서 각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확률 변수 x는 1인 경우, 즉 앞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1가지가 있었고요. 앞이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p의 0승, 그리고 뒤가 3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q의 3승을 모두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2.5%가 계산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확률 변수 x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3가지가 있었죠. 앞이 한 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p의 1승, 그리고 뒤가 2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q의 2승을 모두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37.5%가 계산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확률 변수 x가 2일 때 그리고 3일 때 발생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각각 37.5%와 12.5%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기대값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기대값을 구하는 기본 방식은 다음과 같이 각 확률 변수와 발생 확률을 모두 곱해서 더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항분포의 경우는 이를 좀 더 간단하게 구하는 방식으로 np를 말씀드렸죠. 따라서 n 3 곱하기 p 0.5를 하게 되면 1.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분산의 경우도 이항분포의 경우에는 npq로 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0.75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제 동전을 10회 던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동전의 앞이 날 확률이 항상 50%는 아니지만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앞이 날 확률이 50%인 것으로 계속 계산하겠습니다. 조합의 계산은 다음과 같고요. 이를 통해서 각 확률 변수 x들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10까지 있는데 모두 보여드리는 게 좀 번잡하니까 예시로 확률 변수 x가 0인 경우하고 1인 경우에 대해서만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동전을 10개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 x의 값들은 0에서 10까지 11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앞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즉 확률 변수 x가 0의 값을 가질 확률은 10c0 곱하기 p의 0승 그 다음에 q의 10승으로 계산하죠. 이는 1 곱하기 0.5의 0승 곱하기 0.5의 10승이 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대략 0.1%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앞이 한 번 나올 확률, 즉 확률 변수 x가 1의 값을 가질 확률은 10 곱하기 0.5의 1승 곱하기 0.5의 9승이고요. 그 값은 대략 1%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앞이 2번 나오는 경우는 4.4%, 앞이 3번 나오는 경우는 11.7%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이 10번 나오는 경우까지 모두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항 확률 분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0에서 10까지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당연히 100%가 되겠죠. 이는 모든 확률 분포의 특징입니다. 자, 이항 분포의 기대값을 구할 때 원래는 각 확률 변수의 값하고 발생 확률을 곱해서 모두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항 분포에서는 그 기대값을 구할 때 NP라는 공식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대값이 5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항 분포의 분사는 NPQ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5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n은 10인 경우에 이항 확률 분포의 모습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n이 100이라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0부터 100까지 되게 많이 있겠죠. 그리고 확률 분포의 모습은 앞에서 본 것과 비슷하긴 한데 좀 더 촘촘하게 나타나겠죠. 물론 이때도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00%가 돼야 합니다. 만약 n은 100만과 같이 매우 큰 값이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러면 막대 그래프의 계단 모양이 매우 치밀하게 붙어서 이게 거의 선처럼 그런 스무스한 모양이 될 겁니다. 이항 분포에서 n을 무한대로 크게 하면 정규 분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은 프랑스 출신의 수학자 드무아브르였습니다. 하지만 정규 분포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데는 그 뒤로 100년 후에 태어난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의 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흔히 가우스 분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원전은 드무아브르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 분포, 그리고 이항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